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9일 오전 8시 36분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역 대합실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산에 강연이 있어서 출발하기 직전에 아주 흥미로운 뉴스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임시방송을 합니다. 이 바깥이 조금 소란스러운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영선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어 가지고 청문회를 하다가 느닷없이 자신이 황교안 장관이 인사를 왔을 때 2013년 3월 14일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이 담긴 CD를 꺼내 보이면서 이런 사람 곤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황교안 대표가 택도 없는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금방 또 말을 바꿔가지고 기자들에게 CD를 꺼내 보인 것은 아니고 그냥 CD 내용을 이야기를 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소설을 쓰고 있다라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은 그때 자기 그 메모 일정을 내보이면서 그때 분명히 3월 13일 오후에 만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3월 13일 신임 황교안 장관이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 부의장을 만난 것은 확인이 됩니다. 그 길로 법사위원장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은 여러 번 법사위원장을 만났다. 여러 번 법사위원장을 만났다. 그러나 CD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언론이 여당 정권 나팔수가 많은데 들어보면은 거의가 박영선 의원을 편드는 방송을 하는 걸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우선 제일 중요한 CD를 꺼내 보였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 뒤에 하는 말은 다 믿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일정표에 13일 날 맞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황교안 씨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논리적 비약을 해가지고 황교안 씨를 몰아가는데 오늘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단독 황교안 공격하려다가 박영선 자기 발등찍을 판. 이게 무슨 기사냐 하면은 거의 자유한국당에서 거의 결정적 증거를 들이댔습니다. 여기에 뭐냐? 문제는 3월 13일의 행적입니다. 3월 13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이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은 박 후보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영선 후보자가 기자들한테 어제 이야기하기를 2013년 3월 13일 오후 4시 40분 법사위원장실에서 법무부 장관 인사라고 적힌 자신의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거기에는 황교안 지금 한국당 대표와 오후 면담 외에도 여의도 중식당에서 이형규 고엽제 총회장 등과 오찬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실이 입수한 박영선 씨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정치자금 지출 내역이 이게 선관위에 통보하는 것이 모양인데요. 거기 보면은 2013년 3월 13일 서울 여의도의 중식당에서 신임 법무장관과 면담 및 오찬을 갖고 42만 3,900원을 결제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즉 점심을 먹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의도 중식당에서 점심 먹고 42만 원을 쓴 것으로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박영선 씨가 공개한 일정과 맞지 않습니다. 박영선 씨의 일정에는 오후에 만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점심을 같이 먹었다 입니다. 점심을 같이 먹었다. 점심을 같이 먹었다. 그런데 황 대표는 점심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그런 기억이 없다고 했고, 박영선 씨도 점심 먹는 자리에서 CD를 보여줬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사무실에서 CD를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CD 내용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CD를 꺼내 보여주었다고 하다가 나중에 정정을 했는데 CD 내용을 전해주면서 김학의 전 차관은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적당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자신이 공개한 일정에 따르더라도 그날은 황교안 씨와 점심을 먹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점심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렇다면 우선 박영선 씨가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했다고 해야 될 텐데 점심 먹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황교안 씨는 점심을 먹은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는 거죠. 만약 점심을 먹었다는 것이 사실이면은 또 사무실에서 별도로 또 두 분 만날 리가 없죠. 그 바쁜 사람이 점심 먹고 또 오후에 찾아가서 그런 리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 보도는 친여 성향의 언론 보도는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일단 박영선 이야기가 맞는 것처럼 몰아가는 그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 하면은 박지원 씨가 CD를 보여가지고 박영선 씨한테 넘겼다는 거 하나 하고, 박영선 의원이 황교안 씨한테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라고 박지원 씨한테 이야기했다는 박지원 씨의 말, 막 그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느냐? 저는 박영선 의원 말을 믿을 수가 없고 황교안 대표 말을 믿겠습니다. 첫째, 박영선 의원은 말을 바꿨습니다. 최초의 말, 가장 중요한 말을 바꿨습니다. 마치 CD를 꺼내서 CD를 틀어서 보여준 것 같은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적이 없다. CD라는 말을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 그 뒤에 그해 6월의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6월의 국회 내용에 따르면은 박영선 씨는 6월 17일 법사위원회에서 저는 그동안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정황과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박 법무부 장관께 말하지 않았다.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정황과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법무부 장관께 말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영선 씨의 자료와 박영선 씨의 말로만 미뤄보더라도 황교안 씨한테 뭐 이야기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상식적인 판단인데, 그때 만약 그런 중대한 약점이 있었으면 국회에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6년 동안 참고 있다가 그것도 청문회에서 다른 사람이 질문하니까 대답하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게 어떻습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6년 동안 왜 그 중요한 이야기를 참았습니까? 6년 동안 왜 참았죠?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 같으면은. 그리고 지금 한참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지금 시작될 판인데, 그래서 저는 이것은 박영선 의원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폭로자가 박영선 의원이므로 사실임을 입증해야 할 사람은 박영선 의원입니다. 사실임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박영선 의원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다만 의모사격을 하는 언론이 있고 민주당이 있으니까 사실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이라는 것은 항상
밝혀지는데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치죠. 그런데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참 이상한 생리가 있어가지고요. 한번 거짓말 했다가 들통이 나면은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들통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박영선 의원이 오늘 이 선관위에 신고한 이게 어떻게 된 거라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참 궁금합니다. 그때 잘못 신고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점심 먹은 게 맞다든지 점심 먹고 또 그날 오후에 또 만났다고 하든지 어쨌든 박영선 의원의 답변을 보고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